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우리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듣고 느낀 건데 네. 인사하고 갑자기 약간 뻘쭘해지면은 네. 갑자기 근황을 물어봐요. 갑자기 웃고. 그치. 이게 약간 이 순간 좀 뻘쭘하거든요. 지난 회차 방송하고 있었던 일은 제가 일단 홍예당에서 노션 네. 강사. 노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그 준비를 상당히 해갔거든요. 제가 하면서는 사실 야 이거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엄청 많은 내용을 꽉꽉 담아서 그 워크숍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수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을 사전에 조사를 하긴 했는데 네. 진짜 초보이신 분부터 진짜 좀 잘 다루고 계신 분까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어떤 교환을 짰는데 5개 과정을 짜 가셨다면서요? 실습 과제를 5개를 짜갔는데 네. 예, 노션 거의 모든 기능을 망라하는 그 실습들을 짜갔었는데 네. 그 막상 이제 그날 당일에 못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노션을 처음 켜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남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밀도 있게 준비해온 거를 전부 다 하지 못하고 풀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와드리거나 이제 좀 보조해서 더 말씀드릴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는 실습 5개를 준비해갔는데 실습 1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나름 제가 그래도 무리해서 담은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해서 그날 이제 후기로 뭐 유용한 거 많이 배워간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람 있는 2시간이 아니었나. 2시간 살짝 오버했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 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결제하였습니다. 그건 또 뭐죠? 뭐 넷플릭스, 왓챠, 뭐 웨이브 같은 네. OTT 서비스인데 네. 주로 뭘 볼 수 있나요? 거기도 뭐 똑같은 OTT 플랫폼이라서 거기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도 볼 수 있고 네. 그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능 이런 거 거기서 자체로 또 제작을 하거든요. 쿠팡이 그거를 벤치마킹했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결제하게 된 거는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고 싶어서였었는데 네. 그게 그 제목이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렵다. 네. 네, 마블러스 내용인가요? 미세스 메이즐. 네. 그 미세스 메이즐이라는 사람이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 이게 배경이 그 1950년대 미국이거든요. 네. 엄청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미세스 메이즐이 그러면 참정권 얘기인가? 아닌가? 참정권 아마 보장된 이후일 거고 그 딱 캐롤 많이들 보셨을 건데 네. 캐롤에 나오는 그 케이트 블란쳇이 굉장히 가정주부로서의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진짜 딱 집에서 애 돌보고 살림하고 딱 그런 그 가정주부로 살던 사람이 되게 우연한 계기라기보다 되게 삶에 엄청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건들이죠. 그런 걸 맞이하게 되면서 되게 우연한 기회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하게 되는 드라마거든요. 네, 요것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그 스탠드업 코미디에 원래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관련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겪게 될 경험들 이런 걸 좀 이렇게 싹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서 봤는데 뭐 스탠드업 코미디를 배운다? 네.
배운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그 간접 경험하는 그런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고 자체로도 되게 재미가 있어서 오. 네, 지금 시즌 1 한 5화까지 보고 왔어요. 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장차 이번 해 안에 스탠드업 코미디에 저도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오. 오가 아니고 님도 어떡해요? 같이 해야 돼요. 아 모른 척 할랬는데 오가 걸렸네. 아니고 님도 같이 네. 하셔야 되고 네 어떠신가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지금 이런 드라마까지 보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이 드라마 일단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내용이 추려지면은 그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좀 추려지면은 네, 공유를 하고 같이 시작할 분들을 모으는 방향으로 네 올해 이제 스탠드업 프로젝트 스탠드업 코미디 도전 프로젝트를 네, 조만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 재밌겠다. 님도 이제 네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는 무섭다. 네 그렇습니다. 지은님은 그러면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토요일 날 그 노션 강의 하실 때 저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셨죠. 네, 그 뭐 저희 회사에 있는 운영진들 워크숍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 보조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루 종일 해가지고 진짜 집에 녹초가 돼서 돌아오고 주말인데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지하다님 애인분이 수영 처돌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새벽 수영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늘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얼마나 새벽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6시에 가자는 거야. 그렇죠. 나는 겨울철에는 해도 뜨기 전인 그 그러니까. 시간에 뭐 바다 수영을 가자 새벽 6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러 번 퇴짜를 놨었는데 이번에는 제 애인도 수영의 재미를 들려가지고 최근에 네 그래서 계속 저한테 뭐 자세 가르쳐 달라 뭐 핀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쇼핀을 사야 되는데 흰색이 낫냐 빨간색이 낫냐 그런 거는 사실 조언이 필요 없는 부분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형태가 어떤 게 좋냐 추천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 똑같은 디자인에 그 색깔만 다른 건데 뭘 해야 되냐를 한 2주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사셨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엄청 지금 몰두해 있어요. 네. 지금 각자의 파트너가 수영에 미쳐가지고 저도 그날 사실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레인을 여러 바퀴 도실 동안 옆에서 이제 아주머니들과 함께 잘 걸어 다녔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부산에서 가장 큰 수영장 사직 수영장에 가가지고 사직 실내 수영장에 네네네 거기 갔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 네, 지우님 파트너분이 워터파크 같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워터파크 같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넓기도 넓지만 특히 제가 있었던 걷는 레인은 네 정말 진짜 약간 종교의식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을 지어가지고 맞아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한 레인을 그냥 태극권처럼 탑돌이 하는 것처럼 진짜 뭘 약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도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텃세도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 텃세를 당하셨나요? 약간 수영장마다 문화가 다른데 텃세가 심한 곳은 진짜 세거든요. 근데 여기도 약간 있는 편이었다. 뭐 어떤 고나리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레인 맨 끝에 중앙에 서 있지 말거라. 뭐 실제로 말투가 그러셨나요? 중앙에 서 있지 말거라. 네, 중앙에 서 계시면 안 되거든요. 나오셔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새침하게 또 쏘아붙이셨네요. 근데 뭐 앞뒤 양옆에 다 사람이 있어서 비킬 곳이 없어. 근데 계속 비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근데 참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고인물들 사이에 들어간 신규 물방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안 비키고 있었어요. 그냥 못 비킨 거야 그냥.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비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구나. 네.
그래서 새벽 수영은 아니었잖아요, 그날이. 네, 그날은 아침 수영. 네, 한 9시. 9시쯤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 제 애인이 네. 엄청나게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전에도 잠깐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한 10시, 11시에 자요. 그리고 6시쯤에 일어나요. 진짜 완전 아침형이다. 네. 그래서 저와 매우 생활 패턴이 다른 분이라 가지고 일어나면 없어. 그런 그렇구나. 느낌입니다. 네. 저는 그냥 잠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항상 잠이 부족한 사람.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잠은 늦게 자. 그래서 그냥 잠이 부족한 사람. 아침형, 저녁형이 아니라 그냥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 네, 그냥. 진짜 슬픈 현대인의 네. 어떤 또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영을 가려면 아침 수영을 가야 되는. 네, 슬픈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방송이 10회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0회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방송을 녹음을 해서 송출을 하였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처음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니까는 그쵸. 그분들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진짜 전해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고생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10회를 맞아가지고 저희 방송 반성회를 좀 해보고자 우와. 해요. 네. 10회 동안 사실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는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난생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를 쉬지 않고 10회를 달려오는 동안에 뭐 하면서 느끼는 점이 서로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든 네. 뭐 부정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자유롭게 좀 나눠보는 프리토킹 방송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지은님이 약간 형식을 또 마련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기, 칭찬해주기. 칭찬의 시간을 먼저 그래서 가져보고자 하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반성 말고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기 전에 당근을 좀 먹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네. 그러면은 이제 매를 맞고 나서 매를 먼저 맞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당근을 먼저 먹으면 채찍을 맞고 나서 어떻게 상처를 추스르죠? 집에 가서 반성해야죠. 뭐. 뭘 추스려요. 그렇구나. 역시 T.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치유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성할 부분부터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칭찬 타임으로 넘어가서 격려를 하면서 아름답게 이 방송을 끝내는 것으로. 무서워. 뭐가 무서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계속 덧날 거고요. 네. 이 방송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덧나는 행동이에요. 그래도 해오면서 그냥 뭐 꼭 잘한 점, 못한 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뭐 생각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를 그냥 자유롭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못한 점 반성하기를 먼저 할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지하사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왜 이렇게 겁을 먹으셨어요? 이거는 결국 님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지? 님에 대한 어떤 추궁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그럼 반성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반성 요소 첫 번째로 꼽은 것은요. 반성 요소, 반성의 3요소. 반성 요소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일단 저희 제목에 대해 근원적인 반성을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어요. 시골지 퀴였지요? 네네네. 왜죠? 이 뭐 의미나 뭐 방송 제목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건 아니고 퀴어쥐 할 때 우리가 사이시옷을 썼잖아요. 퀴어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퀴어 방송이나 퀴어 콘텐츠들은 퀴어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퀴어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방송입니다. 우리 해시태그 뭐 이런 거 달면 안 돼요?
거기 이제 업로드 할 때 네. 그 키워드를 넣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목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랑 그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랑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시골쥐 퀴어쥐 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면은 네.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은 좀 갑자기 방송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저희 제목에 엣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사이시옷이 쓸데없이 들어간 게 저희 방송 제목에 엣지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와서 뺄 수는 없지만 그냥 애초에 이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점을 저 혼자 업로드하면서 반성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골쥐로 검색하시든지 해서 퀴어쥐라고 검색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골쥐라고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쥐가 더 뭐랄까 잘 서치에 걸리는 키워드가 되어버린 건 조금 유감스럽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없이 지워버렸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점. 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퀴어쥐가 그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미가 없단 말이야. 뭐가 없다고? 개미? 개미라고 하지 않아요? 개미가 뭐예요? 약간 감칠맛? 그걸 개미라고 해요? 그렇지 사투리예요? 않나? 사투리인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검색해보세요. 아무튼 그 입맛이 없죠. 네, 입맛이 확 죽는 느낌이라서.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발음만 퀴어쥐로 하고 표기는 어지로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저도 근데 사이시옷은 고집하고 싶은 부분이라 가지고 네 남겨는 놓겠지만 계속 이대로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바꿉시다. 바꾸지 맙시다. 바꾸지 말자는 얘기라고 있는 그럼 거예요. 반성하지 맙시다. 아니 나 혼자 조금 그냥 자체적으로 반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려가 없었다는 부분을. 네. 그리고 이어서 반성할 거리 두 번째. 저희가 이 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탐구만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 탐구만 하는 중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부분은 개선이 확실히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점점 초심을 잃고 그 에피소드도 막 당일날 정해버리고 에피소드 주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좀 그 흐름이랄까 이런 게 없는 방송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일단 하자주의라서. 그래서 지금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약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번 녹음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출석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리고 이제 녹음이 업로드가 되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와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오는 자리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부러 좀 다른 팟캐스트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향받을까봐? 예술가처럼? 표절할까봐. 표절할까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들으면 그 다른 사람들 뭐 좀 순위에 있는 팟캐스트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들으면 사실 우리의 그 역량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왠지 그냥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발을 못 내디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사람 생각이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다루는 주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비슷하게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쵸. 지은님은 다른 팟캐스트를 안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기보다 원래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미 듣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팟캐스트를 오래 해오고 잘하시는 분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지. 네. 해서 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자꾸 더 상기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네, 그렇죠. 부족한 거 알지만 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했고 뭐
초반에는 이런 뭐 기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네. 시무룩할 때가 있다는 거지. 네. 네.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여기 나와서 음. 녹음을 하고 있는 우리들 대견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초심을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초심을 잃으셨나요? 제가 조금 잃었나요? 아, 그래요? 네. 아, 님은 초심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초심이랄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잃을 초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그래. 막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 네. 네, 그냥 하면 누군가는 듣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뭐 나중에도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시골집 키어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하게도 많이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생각보다. 네, 이제 제 예상보다. 진짜. 저는 저희 주변에 진짜 몇몇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어떻게 아시고 네, 들어주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잘 듣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 듣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뉴욕지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뉴욕쥐? 네. 그 실제로 미국에서도 정치 그거가 잡히잖아요. 아, 저희 그 통계에 잡혀 있는 미국 정치자가 그분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혹시 뉴욕지 님이신가?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먼 데서까지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고. 근데 엄청 거리감이 있다. 뭐가? 우리는 시골, 그것도 대한민국 부산인데 네. 미국 뉴욕 완전 중심지 아닙니까? 아, 이게 약간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이게 사대주의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중심지, 수도지 이런 느낌인데. 진짜 천조 수도지. 네, 지구 중심지 이런 거. 뭐 여러 쥐분들께서 그러니까 쥐들이 되셔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다는 부분 그러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비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좀 비장한 게 막 그렇게 진짜 이거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겠다 이런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 방송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들의 네.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명 팟캐스트들 이런 것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런 걸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우리가 기획이나 에피소드 이제 소재 이런 걸 좀 엄청 열심히 짰었죠. 빌딩하거나 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도 이제는 좀 시들해졌고 네. 나중에 뭐 나도 칭찬 타임에 얘기하겠지만은 주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지은님한테 의존해서 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저 스스로의 지금 아이디어를 이렇게 뭔가 방송으로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아닙니다. 이 방송의 뼈대는 사실 지하다님이죠. 무슨 소리야? 이 방송을 님은 살이에요 그러면? 설계하고 구성하고 이제 있게 하는 거는 지하다님이죠. 처음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좀 요즘 좀 그냥 준비성 부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뭘 더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아까 전에 막 그렇게 완전 막 대본을 짜고 이런 정도로 준비해 오는 건 부담이 되니까 나도 반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대충 무슨 얘기를 할지 흐름 정도는 정해놓고 저희가 지난 10회 방송하는 동안 그 굉장히 시간을 엄청나게 오버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시간 아니면 뭐 길어봤자 1시간 남짓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뭐 2시간에 육박하는 방송을 한 회짜리로 내보내고 아니, 팟빵에 올라가질 않아요. 팟빵에 그 250메가인가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한 2시간에 육박해 보니까 뭐 거의 300메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불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어쩐지 저도 뭐 팟캐스트 다른 거 안 듣는다고는 했는데 최근에 조금 궁금해져서 하나 듣긴 들었어요. 어떤 거? 그 뭐 경제 방송을 들었는데 이 와중에 또 자기 개발 방송 들으셨어요? 궁금해서 들었어.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똑같은 한 회에 녹음을 해도 30분마다 끊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면서 주제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따라 이렇게 자르는겨. 그래서 이제 그 따로 올리는겨.
주제가 바뀔 때마다 네. 그걸 잘라가지고 뭐 클립으로 바뀔 때마다 아니면 뭐 두세 개 묶어서라도 뭐 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린 진짜 노플랜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다 정신 차리고 딱 저기 이제 저희 앞에 이제 녹음되는 시간 같은 게 보이는 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1시간이 넘어. 그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끊어서 내보내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쉬어가겠습니다. 쉬어가겠다거나 아니면 이후 이야기는 뭐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그 틈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막 이렇게 떠들다가 보면은 그 타이밍도 놓쳐버린 채로 이제 2시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은 그냥 말하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끊고 다음 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보면 좀 벤치마킹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방송이랑 좀 맞을까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더라. 그렇지. 보통 그 1시간 정도가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 에피소드가.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중력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우리 이런 퀄리티 있는 방송이다. 자, 퀄리티 먹어라 이러면서 2시간 빡 이렇게. 퀄리티라기보다 질이라기보다 양인데 양으로 승부한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박리담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양으로 싸 한 회차에 2시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내보내서 모르겠어요. 이제 청취자분들은 익숙해졌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얘네들 방송이 들쑥날쑥한 게 얘네들 방송 켜놓으면 2시간은 가더라. 해놓고 뭐 세탁기 돌리면 되겠다. 청소기 돌리면 되겠다. 뜨개질 하면 되겠다. 목도리 하나는 나오던데 이렇게. 근데 또 그걸 일정하게 2시간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갈지 그날의 대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적정한 타이밍에 끊고 마련을 하고 할 것 같아서 이 모든 게 사실 저는 준비성 부족이 아닌가. 아닙니다. 준비성이 부족하다. 아니 지하다님만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니야. 나는 오늘 그 칭찬 타임에 그거 적어서 나왔는데.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아무튼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냥 이 방송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좀 준비성 부족은 제가 맡을게요. 이미 맡고 계시고 이미 지은님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포지션으로 맞아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유도를 한다고 해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흐름을 좀 조금은 책임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준비를 더 안 맡으면은 더 안 맡을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불출석밖에 없거든요. 이제 진짜 더 준비를 안 한다는 건 진짜 녹음실에 나오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녹음실 전화로 하고 막 전화 녹음으로 하고 막.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날 그래도 최소한 게스트를 모셨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좀 준비해 온다거나 그러니까 주제를 던지는 걸 준비를 해 온다거나 아니면 최소 이 사람 어떻게 소개할지는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준비성 부족이니까 지은님에 대한 게 아니고 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모르겠다 하고 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만약에 이제 행사에 연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강사를 소개하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 저희 친구들 데리고 나서 한 명씩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갑자기 이 등장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게스트 등장한 방송들 보면은 전부 다 소개를 그냥 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엔 그럼 양력을 좀 조사해서 아니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례 소개하듯이 경기도 화성 출생 뭐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구조는 짜오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성하고 제가 또 뭐 개과천선해서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뭐 요거는 네.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 게스트 분들한테 주로. 네. 이게 뭐냐? 네. 게스트 모셔다 놓고 이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에 왜 딸기잼 사장님들도 네, 게스트에게 말을 너무 안 시킨다. 너네 그냥 김구라냐. 아, 그렇죠. 우리 할 얘기만 잔뜩 하고 이제 네. 게스트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저기 그냥 앉혀놓고 리액션만 하게 만드는 게 맞냐.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서 그거를 게스트분하고도 이제 공유를 좀 하면 이분도 언제 치고 나와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억울하다. 그때 알리님 게스트 모셨을 때 제가 계속 무슨 얘기할까 이 얘기 또 하게 되네. 아, 네네. 네. 아무튼 네. 예, 뭐 과실 쌍방과실이긴 한데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됐었지 않나. 네.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약간 이렇게 네. 이기적인 방송 컨셉으로 가는 건 어때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조금 그렇게 됐는데 네. 네, 좀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같이 가는 방향으로 네. 네, 설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하면서 저희 방송 전반에 대한 약간 반성거리였고 네. 저 개인에 대한 음. 반성거리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일단 들어보니까는 제가 이걸 편집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걸 한번 다 듣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업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 지은님은 그 사실 깔끔하게 편집된 걸 듣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안 들어도 무방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편집을 하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듣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들으면서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반성 포인트는 너무 웃는다. 아, 지하다님이요? 네, 제가 너무 웃는다는 부분인데 이건 제 평소 생활 습관에 엮여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리액션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가 끝나면은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도 그랬구나.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과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걸 녹음을 해보니까 확실히 더 좀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나라서 그런 나 자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웃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 정말 웃겨서 웃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관습적으로 웃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안 웃기면 앞으로는 웃지 말기. 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금지? 아, 금지라고 하면 이제 진짜 아무 말도 못 하지 않을까 우리 서로. 지금부터 시작. 아니 이렇게 챌린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네. 좀 줄여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도 느꼈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오아예로 엄청 거슬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서 거슬리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도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자제해보자. 이게 듣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네, 그런 예,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표정. 네, 지금부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또 말을 못 하게 된다니까. 웃지도 말고 오야에도 하지 말고 음오와의 금지하는 걸로 어쨌든 좀 줄여보자. 네. 근데 이거는 저한테 느낀 거고 지훈님한테는 별로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아니요, 저도 엄청 많이 해요. 지하다님 말하는 중간중간에 엄청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이렇게 해버렸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제해보자. 그냥 의식을 조금 하는 정도로 자제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방금도 해버렸다. 예. 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알겠어요. 네네, 신경 쓰지 맙시다. 네. 이게 어쨌든 우리 무의식에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은님 같은 경우는 홍보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홍보에. 네. 그러면 홍보를 제가 할게요. 근데 지금 그 인스타 계정이나 뭐 각종 그런 소통 창구를 그 계정을 제가 파놓고 제가 들고 있잖아요. 네, 저를 주세요. 그럼 어떤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건 나중에 좀 따로 회의를 해볼까요? 네, 저는 근데 홍보 좋아해요. 홍보 좋아하세요? 근데 지은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알리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사실 부끄러운 점도 있고. 아, 그래요? 아주 조금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들으세요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스스로 있었는지. 아, 근데 저도 친한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팟캐스트 합니다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주변에서 이 사람 팟캐스트예요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 안 바람직한 것 같다. 어차피 하고 있고 결국 들어주길 원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최근에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또 저의 두 번째 반성 포인트고,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이것도 진짜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네. 최근에 좀 노잼기를 겪고 있습니다. 노잼기? 노잼이거든요. 제가 노잼기가 요즘. 약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나요? 간헐적으로 오나요? 보통 유잼기인데 보통 유잼기인데 지금 한 2월, 3월 요쯤 돼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뭐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감흥이 좀 줄어들었고, 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얘기하거나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 별 심드렁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노잼기를 맞아서 그것을 너무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방송도 조금 제가 노잼 요소를 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방송, 그런 생각을 좀 했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하다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보세요. 뭐 말씀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말만 하고 있지. 유잼인지 노잼인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네. 속은 이제 노잼이 가득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입으로만 그런 재미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약간 일하는 느낌을 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러니까 이 초심을 너무 빨리 잃은 거 아닌가? 그 약간 과로하신 게 아닌가? 과로를 했다고 제가? 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변명의 여지가 더 네.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바이오리듬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유잼 노잼을 오가는 그 곡선에서 지금 노잼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방송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냐. 어떤 부분에서 드러났어요? 그냥 제가 말하고 그런 것들? 네. 그냥 말고. 그냥 말고. 네,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심리 상담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 왜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럼 저에 대한 반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반성한 거는 지하다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일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 사실 우리 방송에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홍보하고 이게 다 하시잖아요. 그 노션에 정리하시고 그런 것까지. 근데 저는 좀 약간 뭐 아이디어만 조금 하고 이제 뭐 참여하고 이런 것만 했지. 너무 좀 지하다님이 과로하게 두지 않았나. 아닙니다. 뭐 아이디어 던져주고 참여하고 이게 제일 사실 크죠. 저는 되게 사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두신 거잖아요, 공무원. 아니, 그만해. 네. 그럼 이제 유잼기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놔두면 자연히 올라올 것이라서, 제가 빨리 요 시기를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 갈까요? 네, 좋아요. 그래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 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초반부에 제가 너무 반성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이제 아니에요. 광고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각자 파트너에 대한 칭찬거리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뭐 각자의 애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 파트너 말고 우리. 방송 파트너. 네. 나의 쥐야다. 그렇지. 나의 쥐은.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동안 니 이거 진짜 잘했다. 니 때문에 이만큼 해왔다. 칭찬해주는 시간. 훈훈한 시간을. 북 돋는 시간. 진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그러면 지은님부터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 그냥 쭈루룩 얘기하고 각자 코멘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의 쥐하다님은 아이씨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저의 파트너인 쥐하다님은 딕션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을 꼭꼭 씹어서 하시고 그냥 흘려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굉장히. 그런 거 치고는 말을 좀 잘 씹기는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그거는 사실 송은이도 그럴 거예요. 송은이를 갑자기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십니다. 네. 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말의 흐름도 엄청 캐치를 잘 해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번 사연 방송에서 저는 읽고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쥐하다님이 해석을 다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그 반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 막 엄청 섞일 때도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고 저희 게스트 방송할 때도 그런 느낌? 저는 약간 계속 파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경보 알람.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을 잘한다라고 평을 해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네요. 네,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뚝심이 있습니다. 갑자기 1등 신랑감. 신랑감이네. 1등 신부감. 어느 네. 쪽이든지 뭐 아무튼 1등. 뚝심이라고 하면 약간 뭐지 30년 전통의 추어탕 맛집 이런 느낌이거든요. 뚝심을 가지고 추어탕 외길만은 걸어오신 뭐 약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때 저희 홍예당에서 그 스피커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는데 한 10분, 15분 동안 그걸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뭐 하라노? 이러면서 그냥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쥐하다님은 그래 혼자서 러닝 독학도 하시고 대회도 나가시고 완주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뭘 해도 하겠구나. 그런 뚝심 있는 사람이구나.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집이 센 편입니다. 진짜 말 한마디 차인데 진짜 좀 그 면을 뚝심이 있다고 표현을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고집이 좀 세다. 네. 그 뭐 사람의 모든 장점은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양면성인데 그걸 또 잘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평소에 늘 느낍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아니 뭐 그 이상한 고집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네, 저는 그 그렇죠. 요소들이 좀 많은 느낌. 그리고 음. 이 방송을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약간 그 컨트롤 프릭이다. 조금 이게 의도와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모르시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의 브레이크에 가려진 네. 작은 브레이크. 네, 저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한다는 컨트롤. 아, 그러니까 기준이 자연스럽게. 없는 컨트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맞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그래 버렸으면 둘 다 진짜 한쪽으로 쏠렸으면은 진짜 파국의 방송이 됐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뚝딱뚝딱 하면서 나아가는 거는 서로 이제 뭔가 리듬이랑 멜로디가 맞는 거 아닌가 이거면. 저는 지하다님을 만난 게 행운이고 지하다님이 프로포즈 받는 건가요? 저 지금? 저의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홍예당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 아무튼 제가 귀인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엄청 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귀인이니까. 귀인. 그 정도 대접은 해야지. 예언의 귀인이구나, 내가. 네. 저한테 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약간 분야별로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칭찬이 좀 약해서. 뭐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하다. 네. 지하다님이 지금 끝없는 자기 비하를 이제 늘어놓은 끝에 이제 겸손하다로 포장을 해주시는. 네? 제가 지금 계속 저의 반성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겸손하시다. 진짜 영혼이 영혼이 없지만은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다는 게 그러네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유 사실 진짜 일은 잘 하는데 너무 자랑하고 다니고 진짜 재수 없는 타입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하다님은 약간 고수처럼 제아의 고수처럼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그리고 보여줍니다. 직접. 봐라. 이게 나의 실력이다. 방금 화법 진짜 되게 강국 카피처럼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고 저는 이런 점을 조금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음표. 네. 겸손한 점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완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해지지 마세요. 응? 저요? 네. 왜요? 왜 겸손해지지 마세요. 이걸 왜 배워요? 그런가? 네, 계속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툴을 잘 다룬다. 이거는 저는 약간 컴맹이거든요. 네. 제가 사무직이 좀 안 맞았다니까 몰랐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컴맹입니다.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폰을 샀지만 그냥 전화나 카톡만 게임만 할 때 씁니다. 전혀 명령어라든지 그 단축키라든지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하다님은 끊임없이 약간 모르는 걸 탐구하시고 노션도 잘 다루시고 엑셀도 잘 다루시고 또 저 어도비 저거 오디션도 다루시고 이것저것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많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아이언맨이에요. 지하다님이. 그러니까 그 각자의 이제 장점이 있고 각자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 장점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말- 관계가 아닐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도 빨리 칭찬거리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러면 음. 알겠습니다. 음. 한번 떠봤는데 안 넘어오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은 라면을 잘 끓인다. 진짜 이거를 우리 방송에서의 파트너의 장점으로 꼽으신다고요? 아, 라면을 잘 네. 끓인다. 아니 왜냐면 지하다님이 라면을 끓여 주실 때마다 늘 약간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라면의 맛이에요? 사실은 라면과 그 온도, 습도,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분이 보통 저한테서 라면을 얻어먹을 때는 네, 하룻밤 자고 가죠. 네, 그리고 전날 술을 이빠이 먹고 네.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해서 음. 잠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장라면을 먹을 텐데 음. 네, 그때 먹는 라면은 누가 끓여도 사실 맛있을 거예요. 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편한 잠자리 그리고 고양이들 이게 무슨 에어비앤비 그- 고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라면도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끓여주시고 하는 그런 융숭한 대접. 네네, 제가 네. 호스트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편이라는. 네, 그런 거에 엄청 감동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지은님에 대해서 네. 칭찬 포인트들 몇 가지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아 부끄럽다. 네. 잘 들으시고 네. 적절한 리액션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아의 금지. 음오아에 이미 엄청나게 했고요, 이 방송도. 아, 네, 네,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튼 지은님의 아 너무 분위기 그렇다. 이거 진짜 어색해하네요. 본인은 네. 본인은 그렇게 막 라면 잘 끓인다까지 얘기해놓고. 아무튼 지은님이 저의 이제 이 방송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좋은 점 몇 가지 저도 꼽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외 소통 담당으로서 아주 훌륭하다. 네, 저희 방송에 이제 게스트 섭외라든지 뭐 무슨 얘기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성실히 그리고 네.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없는 부분이라서 아, 굉장히 그래요? 소중하고 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거는 음. 그렇죠. 근데 지하다님도 그걸 잘 하시잖아요. 뭐를 잘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알리는 그리고 이 아, 방송을 영업하는 방송을 그런 듣는 느낌? 청취자들에 대한 어떤 이 호스트로서의 네. 그 답변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걸 잘 한다. 그런 걸 저는 되게 자주 느꼈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다단계 교육을 들었으니까. 다단계 업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스킬을 또 스킬만 배우고 쏙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 소통 담당자로서 굉장히 훌륭하다.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감시 감독. 감시 감독. 네. 감시 감독을. 네. 근데 뭐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뭐 검증된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반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다수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줘요. 우리 방송의 네. 에피소드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 좀 그럴싸해서 거의 다 채택이 되는 편이죠. 근데 그런 점이 지하다님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조금은 그런데 네. 다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성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다소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방송이 이렇게 10회 동안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녹음이 되고 나갈 수 있었던 데는 님이 그렇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고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동력이 돼서 이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계속 지하다님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이렇게 해서 지하다님이 지쳐서 그만하게 되는 네. 요인이 되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네. 제가 차차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뭐 또 적절히 자를 건 자르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하자는 거가 한 100개였다면 지금 방송으로 나간 거 한 10개 정도거든요. 아무튼 근데 진짜 그런 너무 고생하신다. 진짜.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사실 자극이 되고 또 이게 그거에 온전히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럼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하고 남겨놓는 아이디어 창고에 남겨놓는 그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아직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긍정적이어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저한테 네. 질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구나.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근데 할 말은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지하다님이 저한테 귀인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네. 아이디어 그쵸. 창고다. 네. 네. 와 정리 완벽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네.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저보다 사실 그 살아온 세월은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 님은 한 인생 한 5회차 정도 되신 느낌으로 네.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많으시고 그게 슬픈 얘기든 기쁜 얘기든 간에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그런 자기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은 거 네. 그래서 이 방송에 재미 요소를 더 더해주는 부분이 저는 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다 에피소드화되어서 네.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그 지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야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원대하고 네. 네, 목표가 여러 가지 있으시거든요. 네. 그 꾸준히 수익화를 네. 수익화 할 만한 수익화 뭐라고 해야지? 수익화 모델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아주 제시를 하고 있고 네, 방송에도 여러 번 그게 섞여서 들어갔지만은 그 방송 밖에서도 저한테 수시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다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데 저한테도 고민거리긴 해서 네, 일단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아예 둘 다 저는 사실 이 방송으로 어떤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작은 편이에요. 지은님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건 야망이 아니에요. 뭡니까? 언젠가는 현실화 될 거라는 보세요. 이 애티튜드. 긍정학원 이런 거거든요. 시크릿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 바라고 그 상을 계속 떠올리면 우주가 도와주고 결국 현실이 된다. 네. 나도 모르게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개발식의 사고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존하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도 아직은 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편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해서 이 부분 근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이 거.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외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은님이? 사실 저희도 그거에 걸맞는 때가 언젠가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적인 토익거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맨날 혼나요. 그래서 애인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냥 진짜 제발 그만해 이렇게 맨날 혼나요. 맨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망 담당이라는 부분도 네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야망뿐만 아니라 실행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 던진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스스로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 진짜 네, 이렇게 들으니까 부단히 해주시고. 진짜 힘들겠다, 지하다님. 아닙니다. 저 네. 지금 진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돌려가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그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에피소드 합시다, 이런 얘기 해봅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면서 우려를 하고 사실 시작을 하는데 네. 하면 또 뭐 얘기거리를 많이 던져주시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방송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굴러가려면 어쨌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든 가스든 뭐 전기든 간에. 근데 연료가 기름을 있어야 너무 되는데 많이 넣으면 이제 차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행인 건 우리가 매주 이걸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 매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소진을 하고 하니까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퇴근 직후에 이 방송이 녹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개근하였다는 점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직장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평일, 그것도 진짜 평일의 한가운데거든요. 이때 퇴근하고 누구를 만난다부터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에너지가 너무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이제 다른 그런 일인데 이걸 나름 이제 콘텐츠화해서 내보내는 이거는 그냥 사람을 단순히 만나는 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만큼 일을 개떡같이 하고 있다. 아니야. 이거는 가서 진짜 뭐 9 to 6를 한다고 해도 놀다 오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출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아니 사실 그거는 또 이제 지하다님이 제가 그렇게 해도 될 만큼의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환경 설정을 세팅을 다 해주셔서 가능한 거지. 안 그랬으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직장 다니고 있었으면 지금 한 2번은 잠수 탔을 거예요. 당일 캔슬하든지 오늘 진짜 안 되겠다. 오늘 야근해야 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캔슬 났을 텐데. 아니, 그 일은 그럴 만한 일이니까 그런 거고. 아니야. 이 일은 저는 진짜 오늘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장점을 이렇게 6가지 꼽았지만은 이게 나는 가장 칭찬하고 싶어. 진짜로? 진짜 개근상. 근데 공무원이랑 계약직이랑 어떻게 비할 수가 있지? 그 공무원이고 계약직이고 뭐 뭔 일을 하든 사람이든 간에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러 어딘가에 간다는 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빼먹지 않고 10번이나 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고 애초에 이 방송 송출 주기를 정할 때 그 주 1회로 하게 된 거는 주윤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주 1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제 걱정보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윤님이 더 걱정이 됐거든요. 그 에너지 소모되는 것의 그 크기가 다를진데 이거를 어떻게 매주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하고 그걸 또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팟캐스트가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일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런 게 큰 일이 있는 반면에 팟캐스트는 약간 저한테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언젠가 진짜 지치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직장에서 엄청나게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 간 날. 그런 날에 이제 진짜 집에 갈 힘밖에 없는 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다님이 그걸 다 커버를 해주시니까 나는 지하다님만 믿고 가는 거지 그냥.
진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싸먹히는군요. 예. 네. 맛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칭찬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행이다. 네. 우! 정말 반성도 칭찬도 너무 힘든 진짜 시간이었어요. 힘든 여러분. 시간이었다. 뭐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네.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냥 네. 저희끼리 회의하는 걸 그대로 내보내는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네. 그 10회 동안 해오면서 근데 왜 자꾸 열회라고 해요? 10회라고 하니까 너무 네, 너무- 조금 상스럽게 들려서요. 그래요? 네, 10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10회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아무튼 저희는 이런 것을 네. 느끼고 생각하고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아직 10회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이해해버리는. 네, 네. 우리는 10회 동안 녹음하는 거 고생했다 생각한다. 네. 네. 아 고생했다. 야. 잘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까지 10회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다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여기에 섞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 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는지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그 소재가 좀 한 회짜리 방송이 될 것 같으면은 한 회짜리 방송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네. 뭐 못하신 얘기 있으세요? 앞에 얘기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앞에 회차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운동 얘기할 때 풋살 얘기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저도요. 풋살을 저희가 작년 그죠? 작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모여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재밌고 갈 때마다 기대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쉰 지가 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동네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동네 올 수 있는 아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풋살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따로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하게 되면은 더 풋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럼 그쯤에 풋살 얘기를 한번 한 회짜리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좋죠. 네. 골대녀 얘기도 해야 되고. 골대녀. 골대녀 꾸준히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최근에 못 봤어요. 저는 이제 TV 켜면 이상하게 골대녀 하고 있더라고요. 좋겠다. 어제도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TV 켰는데 골대녀를 하고 있어. 되게 재밌게 봤고 볼 때마다 더 직접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그래요. 나 최근에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냥 TV를 켰을 때마다 골대녀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진 거야.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할 때 안 할 때랑 몸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제가 이 모임 만드는데 성공하면은 꼭 네.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풋살 얘기 말고 뭐 또 못한 얘기, 아쉬운 얘기 있으셨는지? 지금 근데 또 제가 말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막상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 녹음 끝나고 또 생각날 거예요. 이래서 아까 전에 말했죠. 반성, 준비성이 부족하다. 네. 혹시 더 못하신 얘기 있나요? 저는 못한 얘기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워낙 지은님이 아까 전에 장점으로도 꼽았지만 겪은 일이 많고 우리한테 나눠줄 그런 경험담들이 많으니까 혹시 뭐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미처 말 못한 게 있나 해서 네 체크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준비성이 부족한 관계로 이게 반성인지 이게 뻗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없습니다. 할 네. 얘기가 없는 걸로. 저희는 저희 할 얘기를 네. 지난 10회 동안 다 한 걸로. 그러니까 뭐 못한 네. 얘기 없는 걸로. 그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반성회를 가져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번 반성회 네. 좀 뭔가 이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나요? 불꽃 반성회. 불꽃 네. 반성회. 지금 10회 딱 하기 좋은 컨텐츠였던 것 같고 앞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앞으로는, 부분들을 네, 잘 보완해서 저희가 최소한 고쳐서, 의식은 저희가 최소한 의식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매일은 아니지만 짬짬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 이 우당탕탕 반성회를 마치고 네. 지난 기간 동안 올라온 그 댓글들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8회 인생운동 히스토리에 아샤바샤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저도 인생운동 수영이에요. 저는 강습은 안 듣고 자유수영인데 확실히 수영할 때 보글보글 내 숨소리만 귀에 꽉 차서 그런지 저도 잡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작년 여름부터 살고 있는 집이 달동네라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한파 때부터 반강제로 목욕 겸 수영 다니고 있는데 이사갈 여유 생길 때까지 이참에 수영으로 몸 단련하려고요. 작년 목표는 50m 10바퀴 안 쉬고 도는 거였는데 달성했고 올해는 15바퀴로 늘려볼까 합니다. 오, 이 또 제아의 엄청난 수영인이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점점 이제 늘리면 100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50m 10바퀴가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50m 10바퀴를 쉬지 않고 돈다고? 그때 왜 저번에 우리가 갔던 사직 수영장이 네. 그 길이가 50m잖아요. 네네. 그거를 10바퀴를요? 500m를 그럼 쉬지 않고. 네, 아마 한 1시간 아니면 한 40분 정도 쉬지 않고 수영을 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단하십니다. 저는 50m 레인 반까지 가는 걸로 이미 숨이 다 하거든요. 그 25m 정도가 네. 저는 한계인데 이분은 500m를 도시고 심지어 지금 15바퀴로 늘려볼까 하고 계시다. 엄청 수영을 잘하시고 익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주연님은 50m 몇 바퀴 안 쉬고 돌 수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 댓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선생님에 따라서 텀이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장거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시키니까 한 번 그냥 하는 건데 자유수영으로 그렇게 하신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뚝심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뚝심인 네. 만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멋있다. 앞으로도 종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수영 신기록 달성 소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뉴욕쥐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화 그 위기탈반 넘버원에 관련한 댓글들이에요. 네. 뉴욕쥐 님이 만나자 말자 인권 필터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란 걸 배워갑니다. 후 탈반 마렵다. 나 혼자 탈반 마려운 게 아니니 버텨야겠죠. 이번 화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게 달아주셨네요. 네. 지금 뉴욕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뉴욕쥐시네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접속해 주신 그분인가? 알 수 없지만 그냥 뉴욕이 좋아서 뉴욕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욕에서 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면 미국에서는 인권 필터 적용해도 되지 않나? 아닌가? 미국에서 만나는 퀴어면 사바사겠죠? 사람마다 좀 다를까요? 그럼 트럼프 찍은 레즈비언 만날 거 그건 아니지 않나? 인권 필터는 좀 또 다른 거니까는 네. 뉴욕지님 혼자 탈반 마려운 게 아니니 잘 버팁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음 고지식 박사님입니다. 네. 덕천동 그 청년은 대체 얼마나 매력이 있기에 궁금해지네요. 이런 댓글 너무 정체성 티난다. 이런 몹쓸 호기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공익 차원에서 제보 사연을 읽어드린 거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만나고 싶다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밥값을 떼먹고 그게 전전하면서도 그 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얼마나 마성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난 놈인가? 그렇다고 이제 뭐 잭디나 이런 데서 덕천동 사는 이 유사한 분을 발견하셨다고 막 이렇게 또 말 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계속 밥 사줄 테니까 계속 연락 안 끊어도 된다라고 꼬실 수도 있겠다. 그 덕천동 게이 분 왜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고지식 박사님이? 그러니까 고지식 박사님이 만약에 진짜 만나고 싶은 거면 그렇게 이제 현수막을 거세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덕천동 어쩌고 그분이 보니까는
이 부산 바닥에 있는 모든 게이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아마 러시안 룰렛 같은 거 아닐까요? 곧 만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고대하시면 만나실 수도. 근데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네. 네, 다음 댓글입니다. 네. 포조님이 네. 남겨주신 댓글이신데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콩님 사연. 크크크크크 행복하세요. 아, 죄송했습니다. 네. 콩님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글 자체가. 네. 글도 글의 흐름도 혼란스럽고 네. 그 디테일한 내용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맨 마지막 반전까지. 그죠. 그 네. 의도까지 전부 다 혼란스러운 진짜 혼란의 최절정이었고 네, 죄송하게 됐고 네,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호니홍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얼굴 몸매를 더 보라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레즈 살려. 레즈 살려. 진짜 네, 저도 진짜 레즈 살려라고 생각하고 에이. 얼굴 몸매를 더 보라는 거는 나도 어쨌든 시장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더 가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외모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강박을 가지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준이 상호적인 거니까 결국은 내가 높이면 어쨌든 이 전체 하나하나의 레즈들이 이제 눈을 높이면 그런 외적인 걸 보는 눈을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이 글이 어쩌면은 그 나에게 그 기준을 더 높이라는 게 이미 높다는 건가? 그럴 수도 이미 있고요. 높아서 너무 그 이상으로 힘들다는 건가? 하면 이제 정말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런 하소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 그러면 더 높여봐. 연예인만 만나야 네, 돼. 더 높여봐요. 그래서 배우만. 자기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한계치가 어딘지까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란 말이야. 무슨 도전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분에게? 네. 아무튼 살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정도로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가 이제 팟빵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고 네. 이제 구글 폼으로 또 이제 그 외 기타 등등 카테고리로 남겨주신 분이 계셔요. 오. 네. 이분 닉네임은 난 오늘도 미래 릴라스를 꿈꿔 입니다. 이게 사연이 아니고 네, 닉네임이 이것입니다. 릴라스요? 네, 미래 릴라스를 꿈꾸시는 분이시고요. 릴라스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네요. 팝 가수인 것만. 그럼 게이 분이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팝 그래서 가수면 내용은 게이인데. 이러해요. 네. 폴댄스가 나름 퀴어한 운동이라 반려될 수도 있으니까 해주세요라고 차마 부탁드리기는 좀 망설여지네요.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성인지 감수성 있으신 폴댄스 강사분을 수소문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실까요? 이런 약간 네. 벼룩시장의 구인 광고 내듯이 그러니까 올려주셨는데 우와. 네, 거의 폴댄스를 퀴어 흥신소인데요, 우리. 네. 이걸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 주변에 폴댄스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아, 그분이 강사를 하시나요? 강사는 아니고 그분도 수강생이신데 폴댄스를 좀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분이실까요? 그분이면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고 만약에 그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 혹시 뭐 이런 폴댄스 강사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보 나눠주시면은 네, 다음 댓글 읽기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연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얻으신 정보가 있다면 그때 네. 말씀해 주시면은 이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강사분한테 배우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보가 좀 있으실 수 네. 있으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약간 그렇죠. 아무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에 그런 네. 강사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을 알고 계신다면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분께서 찾고 계세요. 그 폴댄스 어느 쪽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죠, 근데?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아니면 너무 개인 정보 같거나 네, 네. 너무 약간 대놓고 광고가 될 것 같으면은 네, 모르겠습니다. 난 오늘도 미래 릴라스를 꿈꾸시는 분이 네, 저희한테 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개인 SNS를 남겨주시면은 뭐 그쪽 편으로 전달을 해드리든지 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어차피 댓글에 그리고 남겨주시면은 그 이분도 보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고 그 폴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해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코어가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또 네. 코어에는 좀 자신 있는 편이라서. 네. 진짜 완전 완벽한 신랑감이다. 그리고 전에 제 애인도 폴댄스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서 해보고 그럼, 싶다.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주변 동네 근처에 있는 이제 폴댄스 학원 이런 몇 개를 서치한 적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또 다른 거에 또 흥미가 네. 생겨가지고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폴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 같이 합시다. 네, 지하단이 호리호리해서 클라이밍이나 폴댄스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해봤는데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근육을 쓰더라고요. 그게 약간 숙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힘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팔 근육 이런 걸 과하게 써버리는 식으로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그게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게 중심을 잡는 법 뭐 이런 거 머리를 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힘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다음날 골병 나고 그런 엔딩으로 가서 클라이밍도 그때 친구랑 같이 체험해본 게 단데 네, 재밌더라고요. 꾸준히 할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기기묘묘한 그런 코스를 이렇게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높게고 어려운 이제 퍼즐 같은 걸 푸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거를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많네요, 제가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폴댄스는 제가 언제 한번 지은님을 좀 설득을 해서 네, 같이 한번 원데이 클래스라도 한번 들어보고. 벌써 생각만 해도 살 쓸리고 여기 겨드랑이 밑에 살 쓸려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진짜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네. 안 해봤잖아 지금. 네, 그냥 사타구니 살도 여기 엄청 안쪽 약한데 여기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꼬아야 된단 말이죠. 아플 것 그런 같은데. 거를 좀 덜 아프게 하는 기술 같은 거 가르쳐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몸으로 뻗댄다고?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을까. 고통이다. 폴을 잡는다는 건 고통이다. 그러니까. 아니 왜 좋은 수영 놔두고 왜 내가 폴댄스를 해야 돼. 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즐거움에 대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 그 땅바닥이랑 물을 놔두고 그 좁디 좁은 폴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사람이 걸어 다녀야지 누워 있거나. 아유 근데 네 다음에 한번 이런 지읒을 설득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까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과 댓글과 후기였습니다.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 추천을 상시로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구글 폼에 그 주제 추천 그 항목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한 회차짜리 방송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터무니없다. 네, 너무 아니면 개떡 같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주제는 너무 좋은데 저희가 범접하지 못할 그런 우리가 다루지 못할 그런 주제다. 그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잘할 수도. 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풀어 나가 보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주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송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회차 주제는 드로잉 문장으로 이제 생활 기록을 열심히 하시는 박종원 형님을 모시고 우울증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 다수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모든 방송이 그렇듯이 그 제목에 써 있는 주제랑 다른 얘기가 더 많이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냥 박종원 형님 모시고 떠들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전에 없이 정중하게 끝맺음을 하시네요. 약간 뉴스 데스크처럼. 그러니까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때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